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림연구소입니다. 네, 아마 이전 해설 강의를 봤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해설 강의를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사회탐구를 좀 전담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모두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에 따라서 제 블로그를 들어와 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도 있고요. 제가 하는 활동 중에 대표적인 활동을 한 두어 개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교육과정 분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시기쯤 되면은 그 과목 선택, 다음 학년도 이 과목 선택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과목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교과고는 수학과 그리고 이 사회 과학 교과군입니다. 수학과 사회과학 교과군이 학교에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 교육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주면 여러분 요청해주는 학교 교육과정 을 분석을 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이런 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파트인데요. 바로 모의고사 성적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원점수나 등급에만 여러분들이 보통 연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더 중요한 정보들은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 100분위도 살펴볼 게 많고요. 이 모의고사 성적표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같이 제가 해드린다는 거죠. 이건 확실히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또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기가 좀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능검을 대비한 제가 이제 꿀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이제 와서 뭐 틱톡이라던가 쇼츠 또는 이제 인스타 릴리스 등으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게 확장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단원별 출제 문항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출제 단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뭐 상당히 고르게 출제됐습니다. 거의 예년하고 예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핵심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단원하고 4단원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는 점인데요. 예년,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6월, 9월과 비교를 해서도 거의 출제가 비슷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한 그런 할 때 비중을 어떻게 잡을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성평 및 주목할 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얘는 수능과 직접 연계가 됩니다. 수능과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주목할 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출과 연계성 유지된다. 기출에서 중요하다고 다뤘던 부분들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정말 기출 문제 꼼꼼하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기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출에서 계속 응용한다. 3개년 기출 문제는 꼭 보고 가시라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능이라던가 작년에 준해서 봤을 때는 확실히 동아시아사 어렵지 않았다. 뭐 동아시아사뿐만 아니지만 역사 전반이 좀 쉬운 편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6월 대수능 모의평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베트남사, 일본사가 변수가 됩니다. 베트남사는 거의 동아시아사에서 내용이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현대사에서는 좀 비중이 있죠. 그죠? 특히나 이 베트남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매해 출제되는 문항인데 이거 가지고 상당히 변별을 좀 많이 가르려고 해요. 이번에도 그런 문항이 있었고요. 일본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나 중국사에 비해서 그 접촉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사를 역시 잘 파악을 해둬야 된다.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합답형 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식의 합답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역, 니은, 디귿식으로. 보통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에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세 개 중에 하나로 물어보는 형태는 과탐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동아시아사에서 이번에 좀 등장을 했어요. 최근 한 5개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런 합답형 유형은 처음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보기를 제시한 합답형이니까 뭐 별게 있겠냐 싶으면서도 문제 유형이 바뀌면 또 그만큼 우리가 또 이 내용을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자,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지도를 주목하자. 자, 지도를 주목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모두 이 지도에서 정말 지도의 지역적인 내용까지도 끌고 와서 출제를 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했고, 물론 이번 동아시아사는 좀 평이했기 때문에 지도를 가지고 만든 킬러 문항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아예 한번 특강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변화상을 파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이제 하는 양상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딱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단편적으로 외우지 말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서양과의 무역이다 하면은 서양과의 무역이 시기적으로 15세기는 어땠고 16세기는 어땠고 17세기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이번에서는 좀 낭패를 보기 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1번 문항 해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일본 땡땡 시대에 알려주세요.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 등지로부터 청동기 철계와 함께 벼농사 기술이 함께 전해지면서 일본의 땡땡땡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야요이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유물 찾아보는 거였죠. 자, 이거 정말 뭐 정답률이 높기도 하고 교과서에서 또 잘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딱 보시면은 이 정답인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 신석기 유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1번 뭐겠습니까?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빗살 무늬 토기고요. 2번 어때요? 이거는 허무드 문화의 돼지 무늬 토기죠?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다원커우 문화의 백도술잔. 그죠? 다원커우 지역 확인해 보시고요. 다원커우 여기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홍산 문화에 나와 있는 통 모양의 채도. 통 모양의 채도고 홍산 문화는 랴오허강 유역에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이걸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나머지 오답들도 나중에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각각 어디 지역에 해당되는 유물들인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청동기 문화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야요이 문화의 동탁이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약간 종처럼 생겨서 뭐 주술적인 목적으로 쓰인 어떤 그런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유물은 좀 꼼꼼히 보자 강조드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기 속 맞수열전 돼 있습니다. 가의 황제 형렬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항우가 말하였다.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유방이 가이소 세냥으로 요역을 갔을 때 황제 행렬을 보고 탄식하면서 얘기했다. 와, 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항우와 유방이라는 이 세기의 라이벌이 진시 황제를 보고
그 뜻을, 그 자기의 뜻을 표현한 내용을 이제 역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우와 유방보다도 가 인물이 누군지 알아야겠다는 거죠. 가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진시 황제겠죠. 네, 진시 황제입니다. 뭐 동아시아사에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 역사 속, 그러니까 특히 우리 동아시아사 속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개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진나라도 있고, 이 진나라도 있고, 이 진나라도 있어요. 첫 번째 진나라는 진시황제의 진나라로 보통 얘기가 됩니다. 물론 진시황제의 진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우리가 이제 진시황제의 진나라로 알아두시면 되고, 밑에 있는 진나라는 이 삼국을 통일한, 위초고 이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이면서 우리가 서진으로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게 동진으로 이제 피난을 가기도 하죠. 네, 보통 이 진나라고. 물론 마찬가지로 또는 이게 춘추 전국 시대 춘추 5패 중 하나인 진나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 밑에 있는 진나라는 이제 남북조 시대 때, 이 남북조 시대에서 등장하는 그 남조의 마지막 왕조가 바로 이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 진나라는 보통은 이렇게 3개 정도로 나온다. 물론 진시황제 진나라도 저 똑같은 한자를 쓰는 다른 진나라가 있어요. 5호 16국에도 진나라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5호 16국에 전진 이렇게 있긴 한데 넘어갈게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진나라는 진시황제 진나라겠죠. 그래서 진나라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것인데 그러면 정답 어렵지 않을 겁니다. 5번일 텐데 4번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진시황제의 진나라는 교과서상에서는 베트남 북부를 뭐 점령했다, 진출했다 돼 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무제의 한나라는 남비엣, 남어를 멸망시켰다고 돼 있어요. 사실 뭐 거의 큰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은 서도 그 이렇게 이제 중국이 돼 있으면 뭐 베트남 북부 지역이라 하면은 보통 뭐 한 요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비에서는 조금 더 그 범위가 넓어요. 뭐 이렇게 좀 넓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베트남 북부 지역이 뭐 한 요 정도 된다 하면은 남비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요 진나라와 한나라가 이거 차이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 오답낸 친구들은 4번으로 좀 많이 체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진시황과 한무제의 업적은 늘 많이 비교가 되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4번은 한나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일제편법을 시행하였다. 이건 명나라죠. 즉 은을 가지고 일제편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은으로 납부합니다. 근데 납부하는 세금은 토지세 한 종, 그 다음에 인두세도 한 종류, 이거예요. 1조라고 해서 세금을 하나 내는 게 아니고 토지세, 모든 토지세를 묶어서 지세 하나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묶어서 정세 1조로, 이렇게 해서 1조 편법인 것입니다. 명나라에서 시행했고요. 독소상품가를 시행한 나라는 통일신라죠. 자, 다이카 개신을 다행한 것은 일본이고, 이것은 아스카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천하가 혼란해질 것을 알고 왕도는 사마에에게 수도 러양을 떠나라, 창장강 이남으로 피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주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왕족은 사마시네요,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강남 지방은 평안해졌고 건강해서 황제로 즉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즉
사마씨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진나라였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였죠. 그죠? 이 진나라가 강남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 이전하기, 그러니까 원래 진나라는 서진, 강남으로 이주한 다음에 진나라는 동진 이렇게 부르죠. 즉 진나라가 이제 외적의 공격을 받아서 강남으로 피난을 간 사건을 가리키는 건데 이 사건이 나타난 배경 뭐겠습니까? 5호가 화북에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5호가 뭐겠습니까? 흉노족, 선비족, 저족, 강족, 갈족 이 다섯 이민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얘기고요. 테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합한 거는 이거는 13세기의 상황이잖아요. 12, 13세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이건 12세기 말 13세기 상황이고요. 소가시 세력이 정변으로 축출된 거는 다이카 개신과 관련돼 있는 설명으로 이것은 관련이 없고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거는 660년 역시 관련 없습니다.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은 이거는 고조선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 정답이 될 수 없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진여당 연기의 배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된 우표이다. 자, 일본과 중국의 교류는 수백 년간 단절이 되었으나 단절됐대요. 근데 3대 쇼군이었던 땡땡이가 일본 국왕으로 책봉됐다. 아, 벌써 딱 결국 나와버렸죠. 누구겠습니까? 무로마치 막보의 아시카가 요시 미스가 되겠죠.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겠죠. 자, 살펴보면 자, 서하를 공격하고 굴복시켰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누구로 돼 있냐면 칭기즈칸으로 돼 있죠. 네.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읍을 설치한 거는 당나라 고종 때, 고조 때 설치한 것으로 돼 있고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해상왕 장보고의 이야기. 다이오 연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굳이 천황을 따지면은 이제 그 몸무천황이긴 한데 그건 몰라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제 701년에 나온 것이고 그냥 일본에서 발표된 거다. 그렇게 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직까지는 아스카 시대죠. 네. 그렇게 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천황이 대립하는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즉, 이 무로마치 막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이 무로마치 막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대립을 했고 그 대립을 해소한 사람이 아시카가 요시미스였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됐다. 중요한 업적이겠죠. 5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여성은 평양선 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벽제관까지 진격을 하였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다? 이여성은 겨우 개성으로 물러났다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이여성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명나라 장수죠. 그죠? 명나라 장수고 명나라 장수가 평양을 거쳐서 벽제관까지 갔다가 패배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건은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고르는 것이죠. 자, 모문용이 가도에 주둔을 한 사건은 이거는 162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이거는 정묘호란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162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거는 정묘호란의 배경이 돼요. 해당되지 않고요. 다음 조선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투항한 것은 이것은 광해군 때잖아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에 즉위했으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휴전 협정을 할 때 조선의 남부를 할양을 요구했고 이거를 조선과 명나라가 거부하자 정유재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자, 이 전투는 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전투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전투는 그 신식 무기인 바로 조총, 이 조총을 활용한 전투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조총을 이제 대규모로
활용한 전투로 많이 잘 알려져 있죠. 뭐 연도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1575년이고 우리가 조총으로 부르고 일본에서는 이제 철포, 그죠? 철포로 부르는 어쨌든 그런 신식 무기를 활용한 전투 해당되지 않겠고요. 오다 노부나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지배자를 보면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인물이 혁신적으로 이제 세력을 재편해서 일본을 거의 통일할 뻔하다가 부하에게 암살당했고 그래서 그 오다 노부나가의 다른 부하였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력을 물려받아서 일본을 통일했죠. 하지만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무리하게 일으켰다가 결국 실패하고 죽고 말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라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 막부를 창설을 했죠. 그죠? 자, 요런 순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한 것은 1644년고 이거는 명나라 멸망과 관계된 사건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있습니다. 우리 발해왕을 책봉해준 황제께 발해왕을 책봉해줬다. 황제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국장하면서 뭐 배웁니까? 라고 했더니 뭐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해가 있었을 때 있었던 황제의 나라 아무래도 당나라겠죠? 당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정답 뭐겠습니까? 네, 정답은 1번이겠죠. 토번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토번은 티벳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번공주는 이제 말 그대로 다른 나라와 화친을 하기 위해서 황실에 여인을 시집 보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당나라 때 일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토번에 이제 송첸칸포에게 화번공주를 보냈던 기록이 있죠. 네.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한 것은 이거는 조선에 해당되는 얘기죠. 네. 조선에 해당된 얘기고요. 후금과 형제의 매강을 맺은 거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이고 이것은 정묘호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번 웨이 노국왕에게 금인을 주었다 돼 있는데 이거 조금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후한과 삼국시대 위나라가 있는데 그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 후한이 웨의 노국왕에게 금으로 만든 도장을 주었다. 그 돼 있고 교과서에서는 그 히미코 여왕 야마토의 히미코 여왕이 조공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패를 발급해서 무역을 통제한 것은 이건 일본 에도막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패를 발급한 목적은 은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죠. 이 무역을 하면서 청나라 등지로 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은을 좀 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신패를 발급해서 무역량을 통제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다면은 황제께 아래어 윈강의 석벽에 5개의 굴을 뚫고 불상을 새겼다. 밑에 보시면 효무천왕은 도다이사를 건립하고 대불이 있죠. 그리고 곡구분사를 세워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였고 법화경 등등을 강독하였다. 이거를 통한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돼 있습니다. 이게 왜 3점일까요? 정답 이거 너무 보나 마나 3번이죠.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탐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불상 얘기 나오고 절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다른 정답이 나오겠어요? 이거는 문제 좀 잘못 낸 거예요. 어떻게 이게 3점이 됩니까? 그죠? 네. 이건 진짜 여러분 응원용. 힘내라 힘. 하고 응원하는 용도로 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낙 뭡니까? 나낙은 서양의 학문이죠. 그죠? 네, 이거는 그 에도 시대 이제 서양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홀랜드라고 했는데 이제 홀랜드라고 했고 요것이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화란이 됐고 그래서 화란 란자를 따서 나낙이라고 불렀다 하는 이제 설이 있죠. 서원이 확산된 결과 서원은 이제 유교 문화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유교 교육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수의 선교사 이것도 크리스트교 심지어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가톨릭에 해당되는 설명이니까 해당되지 않고 분서갱유는 이거는 진시황제의 그 육아 탄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볼게요.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사서에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천천히 보면 바레를 멸망시켜 세력을 확장한 요나라는 자 거란이 세운 요나라는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그죠?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송은 땡땡이 공격하자 조정을 창장강 이남으로 옮겼다. 이거는 뭐 금나라겠죠? 그죠? 네. 그러나 금나라를 멸망시킨 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몽골 제국이 되겠죠. 몽골 제국이 요구했으나 주지 않았다. 그러면 가나다 국가를 딱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게요. 자, 갑.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거는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해당되지 않고요. 탕롱을 수도로 삼았다. 탕롱을 수도로 삼은 나라는 많아요. 베트남의 뭐 리왕조도 그렇고 쩌낭조도 그렇고 레왕조도 탕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베트남 쩌낭도 등으로 하시죠. 이 탕롱은 지금의 하노이입니다. 낙랑군을 축출하며 성장한 것은 이건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고구려고요. 선우 아래 좌연 우연왕을 두은 것은 흉노. 호라즘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한 것은 교과서에 칭기즈 칸의 업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5번 되겠네요. 그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같이 한번 볼게요. 밑줄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 문제가 난이도 3점짜리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배점을 잘못 넣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볼게요. 중국 상인을 통해서 일본이 제작한 지도인데 5~3개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렇게 반란이 큰 규모로 일어났다. 자, 검은색 점이 반란을 일으킨 지역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검은색 점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 5~3개가 주도한 반란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3번의 난이라고 하죠. 네. 3번의 난. 그래서 5~3개가 주도하여 5~3개 이제 뭐 그 상가이, 경계무 이렇게 그 세 세력이 일으킨 반란인 거죠. 그러니까 이 3번의 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할 때 그 이 3번을 좀 설명드릴게요. 3번. 그러니까 3번은 청의 중국 지배를 도운 3명의 명나라 장수 또는 이 제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청나라가 중국 지배할 때 이를 앞장서 도와준 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세력이 꺾일 거 우려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게 3번의 난입니다. 17세기 후반에 일어났고 3번의 난을 진압한 이가 누구냐? 이걸 진압한 인구가 바로 청나라 강의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의제 시기에 그 동아시아의 사실을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한국이 연행사를 파견한 것,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병자호란 이후부터 파견했으니까 맞고요. 지정언제를 시행하였다. 자, 정확하게 봅시다. 2번 가지고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지정언제 실행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수능에도 자주 나오니까. 이 강희제가 본인의 즉위 6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성세 자생 인정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통치 60주년을 맞이한 이후로
이 이후로 태어나는 이후 태어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정세를 걷지 마라 해버린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두세인 정세가 고정됐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옹정제 때 지정은제 시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정은제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토지세인 지세의 모든 세금을 때려박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냐? 정세, 걷어야 될 정세의 양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지세에다가 분산해서 넣기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여러 번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정은제를 시행한 것은 옹정제 때 이야기고 이건 강희제 때니까 해당되지 않죠. 정답 2번입니다. 휘저우 산시상인들이 회관을 운영한 거 이 시기 때 맞죠. 명말청초. 4번을 정답으로 쓴 경우가 많은데 병농 분리 정책을 그러니까 시작한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맞아요. 근데 이게 이후에는 그냥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후 에도 막부도 이거를 계승을 했어요. 에도 막부도 계승을 해서 병농 분리 정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조카마치 있잖아요. 조카마치. 이 조카마치를 보면은 신분별로 사는 구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병농 분리 정책은 쭉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교과서의 서술을 보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도요토미 히데요시 업적으로만 그냥 달달 외우고 있으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강희제랑 안 맞네? 이렇게 해버리면 4번으로 오답을 체크하기가 아주 좋다 이거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강조드렸습니다. 삼킨코타이 제도는 에도 막부의 정책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밑줄 이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화민국이 수립된 이후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이 되면서 베이징에 군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가 들어섰다. 이 정부는 이제 북양 정부를 가리키는 거겠죠. 북양은 그 베이징 앞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북양이라고 하잖아요. 이용장이 이끌었던 북양함대도 바로 베이징 앞바다 텐진 쪽에 있었죠.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정부는 파리 강화회계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자, 이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일단 정답부터 체크해 볼게요. 5번이겠죠. 자, 산둥반도 이권을 반환하는 조약.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일본이 요구한 21개조 요구죠. 당시 산둥반도 이 이권은 이제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차지한 이권을 일본이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일본도 이 어쨌든 청나라의 북양 정부도 모두 연합군 편이었는데 같은 연합군끼리 쉽게 말하면 삥을 뜯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북양 정부는 자신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동반도 이권을 넘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욕을 먹은 거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부터 흠정헌법 대강의 초안을 작성하는 청나라 관리. 자, 이건 청나라 멸망 이후니까 해당되지 않겠죠? 그죠? 만주사변의 진상을 파견한 리튼 조사단원은 1932년에 파견이 됐잖아요. 해당되지 않고요. 여권통문의 발표를 취재하는 황성신문의 기자는 이건 1900년대 초. 네, 이거는 1900년대 황성신문은 1900년대 초에 운영됐던 신문이니까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1890년대부터 이제 1900년대 초에 운영됐던 거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한 조선혁명군은 1930년대잖아요. 역시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이 북양 정부에 대해서는 좀 잘 공부를
하긴 뭐 생각해보면 공부를 안 한다기보다는 교과서에 또 워낙 소략하게 서술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 부분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한번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제가 여러분들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지도에는 가의 해상교역용 주요 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는 16세기 초반, 자 시기를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총평 얘기할 때도 말했죠. 시기 잘 보시라고. 16세기 초반이면은 그러니까 뭐 1500 한 10년대쯤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말레이 반도의 남단을 거점으로 삼은 후 말루크 제도의 향신료를 유럽으로 수출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에 나가사키에서 교역을 했다고 돼 있어요. 16세기 후반은 대충 1500 뭐 한 80에서 한 90년대쯤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그냥 봐버리면 말레이 반도 남단을 장악했어? 말루크 제도? 말루크 제도 이쪽 인도네시아 쪽인데 하면서 이거를 네덜란드랑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시기상으로는 네덜란드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바로 어디겠어요? 특히나 진출 확률을 보시면 바로 이 지역 있죠?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마카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포르투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1635년 바로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된 포르투갈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이거 많이 틀렸어요. 자, 교과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죠. 자, 물라카 찍고 마카오 찍고 그다음 일본으로 가는 항로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특히 여기 보시면 1511년 포르투갈이 물라카 항공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내용 나와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6세기 말에 진출했다고 돼 있어요. 네덜란드는 16세기 말에. 그죠? 교과서 이게 지금 특집 단어에 나와 있는 건데 분명히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준 요 페이지 부분은요. 지금까지 수능이나 6월, 9월 평가원에 정말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 서양 세력과의 교역 부분들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 문제는 정말 이번 문제야말로 매력적인 오답이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릴만 했다라는 겁니다. 시기 잘 파악하시라. 제가 그래서 시기상 변화를 파악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던 거예요. 오답 한번 볼게요. 페리제독의 함대를 일본에 파견한 것은 이거는 아메리카, 미국에 대한 설명이겠고 1차 사이공 조약으로 영토를 할양받은 나라는 프랑스겠죠. 마닐라를 건설하고 갈레온 무역을 전개한 건 에스파냐 겠고요.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하면 대지마에서 교역한 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4번으로 답을 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심지어 이 지역 말루크 제도나 뭐 이런 걸로 아마 현혹됐을 가능성이 큰데 시기를 잘 파악해라. 시기를 보면 이것은 포르투갈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함정을 잘 피해 가셔야 됩니다. 독해력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가 막부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기에 재개혁된 우키우에로 자, 상업도시 오사카의 번화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우키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그런 판화 작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번영한 상업의 번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부는 뭐 에도 막부인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사실 옳지 않은 형태의 문제가 좀 동아시아사에서 좀 몇 번 좀 많이 등장을 하죠. 그죠? 이게 다른 뭐 세계사나 한국사를 보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화가 거의 없는 데 비해서 동아시아사는 이런 부분이 좀 등장을 해요. 약간 이런 부정형 질문은 사실은 그 가급적이면 이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동아시아에는 좀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것도 이제 동아시아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풍습과 성행하였다? 맞지요. 황실의 지원을 받은 경극이 유행한 것 맞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홍루몽 대표적인 저술이죠. 그죠? 그 연애 소설. 호료사 5층 목탑이 건축된 거는 이건 아스카 시대입니다. 이것도 너무 쉬워요. 네. 이게 3점이죠, 이게? 거의 이번 동아시아사는 약간 진짜 정말 격려용, 응원용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으쌰으쌰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쉽게 문제가 나왔다. 근데 쉬운 문항을 또 3점을 줬다. 이거는 좀 한 소리 들어야 되지 않나? 아무튼 뭐 우리한테는 좋죠. 개꿀이죠.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가 도시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뭐 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영국 상인이 이 여기서 창간한 신보에 실린 내용 이제 시를 보여주는 거죠. 프랑스 조개와 공공 조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도시가 이제 상하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죠? 상하이라는 거 알았으면 나머지는 뭐 금방금방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금방금방 볼 수 있겠죠?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 자, 초량회관이 설치되었다. 초량회관이 설치된 건 부산이죠. 아주 화친해 아시아 지역이 서로 화친하자라고 했던 그런 그 전쟁을 이제 뭐랄까 반대했던 반전 운동의 효신인 아주 화친해는 도쿄에서 만들어졌죠. 1905년 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밀수호 통상조약으로 개항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밀수호 통상조약으로 개항을 한 도시들은 5군데죠. 하코다테, 니가타, 요코하마, 효고는 지금의 고베죠. 나가사키까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기왕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이 체결된 것은 시모노세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이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는 광저우 이외 추가로 4개의 항구에 개항장을 설치하였다. 추가로 4개니까 총 5개를 열었다는 거겠죠. 이 조약을 통해서 공행만을 통한 무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약은 난징 조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징 조약에서 홍콩 할양 규정을 포함하였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미국의 중재로 조인된 거는 뭐 여러 조약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포츠머스 조약 있죠?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건 강화도 조약.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명시한 건 많아요. 강화도 조약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시모노세키 조약도 있고 블라블라블라 많습니다.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한 것은 이것은 텐진 조약이죠. 정답 2번입니다. 밑줄친 기억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15번 문제입니다. 자, 조선 의용대는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국제 동맹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의용대 어, 연도를 뭐 반씩 꽉꽉꽉 외워라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나오면 한번 알아는 둡시다. 요 파트도 여러분들 상당히 헷갈리게 해요. 1930년대의 어떤 그 중일 전쟁, 한중일이 이렇게 막 전쟁에 휩싸인 이 시기는 꼭 한번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그 연도를 디테일하게 좀 파악을 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시기 연도는 좀 알고 가세요. 근데 조선의용대 성립 2주년 기념일이니까 그러면은 1938 더하기 2를 하면 얼마예요? 1940이잖아요. 그죠? 1940년대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공산당이 대장정을 감행한 거는 이건 193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근거지로 옮긴 건 49년의 이야기죠. 네. 1949년 국부천대라고 하죠. 그죠?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옮긴 거. 제2차 국공합작을 바탕으로 항일연이 전개되었다. 정답 3번이겠죠. 근데 요거 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국공합작을 한 겁니다. 국공합작 먼저 하고 중일전쟁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일전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제2차 국공합작이 체결된 겁니다. 순서는 좀 알아두시고요. 카이로에서 연합국 수뇌부 누구였죠?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한 카이로 회담은 1943년이죠. 해당되지 않고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따로 별표 쳐놓으세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중심으로 한 게릴라전이 벌어졌다. 이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제 같이 볼게요. 제가 베트남사 어렵다고 했죠? 자, 베트남 관련해서는 제가 4월 학평 때도 한번 정리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베트남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베트남사죠. 정리해볼게요. 먼저 이 베트남에서 처음 등장하는 나라는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에요. 1945년에 있었고요. 이 베트남 이 민주공화국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은 얘네가 했던 일은 이제 그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독립을 쟁취하게 됐습니다. 그 회의가 바로 이제 제네바 회담인데, 근데 제네바 회담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은 바로 뭐냐면 북이 17도를 기준으로 남북이 이제 분단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총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남북이 총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남북 월남에서 이제 그 나라를 별도로 세우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베트남 공화국입니다. 이 베트남 공화국이 우리가 그 말하는 월남이에요, 월남.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 파병해서 도와줬던 나라. 월남이고요. 그러자 이제 그 이제 북베트남에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이 이 남베트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지금 여기 저기 나오는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베트콩이라고 하잖아요. 베트콩. 네, 베트콩입니다. 베트콩. 네.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 베트콩이고 이건 1960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파리 조약을 체결해서 1973년에 파리 조약을 체결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베트남 전쟁 끝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베트남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결국 이제 베트남은 적화 통일이 됐죠.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이 됐죠. 그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지금의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죠. 그죠? 예. 1976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 공화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분명히 요거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봤었고 작년 9월 평가원에서도 이게 킬러 문항이었어요. 이거 놓치시면 여러분 진짜 고달퍼집니다. 네.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16번 문항입니다.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태평양에서 일본과 미군이 전투를 벌인 결과 일본군 전함과 항공모함 여러 척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미군은 미드웨이를 침범했던 일본군 함대를 몰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을 가리키는 거겠네요. 그리고 나를 보시면 소련의 외교위원장은 일본 대사를 접견하여 대일선전 포고문을 주었다. 우리는 이제 니네랑 전쟁이다. 소련군의 참전을 가리키는 거죠. 미드웨이 해전과 소련군의 참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고르는 거죠. 골라보는 건데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에치스 라인이 발표된 건 이건 1950년 1월 해당되지 않고요. 정답 2번이겠죠? 일본이 과달카날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과달카날 지역까지 내려간 거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을 확보한 거예요. 과달카날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태평양 전쟁의 또 성패가 갈렸던 건데 결국 일본이 과달카날에서 철수하면서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 과달카날 철수도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거는 이건 1940년이잖아요. 해당되지 않고요. 발트 함대가 동해에서 패배한 거는 1905년 러일 전쟁 당시고요.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이 분할된 건 제네바 협정 때잖아요. 1954년이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뉴스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자, 닉슨 대통령이 중국 총리 저우얼라이와 만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점진적으로 타이완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그러니까 이거는 닉슨의 중국 방문이죠. 1972년이죠. 비교해 봅시다. 미국과 중국의 수교, 미중 수교는 1979년입니다. 요건 차이가 있어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 수교한 것과 닉슨이 중국 방문한 건 차이가 시기적 차이가 있어요. 정답은 너무 쉬워요. 1번입니다. 이렇게 쉬워도 될까요? 너무 쉬운데요? 네. 자, 신간의 결성의 계기는 이거는 민족 유일당 운동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기상으로 1920년대잖아요. 해당되지 않고요. 국공내전의 배경 역시 이거는 냉전의 심화, 오히려 냉전의 시작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고 태평천국 운동은 아예 뭐 시기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니 볼 필요가 없겠고 교육치거는 이거는 일본 그 메이지 시대 때 발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볼게요. 밑줄 친 조서가 반포된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미국인은 나는 과학 교사로 후쿠이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조서를 반포했고 그래서 후쿠이현이 설치되었다. 자, 후쿠이현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폐번 치현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랬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다음 해에는 도쿄 신바시와 요코하마에는 철도의 개통식이 열렸다. 이 철도 개통식이 열린 것은 187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 즈음의 동아시아 상황을 찾아보는 문제죠. 아무래도 좀 어렵죠. 페번치형과 이 요코하마 철도 개통의 연도를 좀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모르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뭐 정답은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용정의 주도로 군수산업이 육성되었다. 이건 양문동이잖아요.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죠? 너무 쉬운데? 시기만 알면 바로바로 나와버리죠. 광무개혁을 통해서 광무개혁은 1890년대에 추진되었던 개혁 정책이고요. 근대교육을 실시하는 경사대학당이 운영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890년대입니다. 경사대학당이 1898년인가에 개교를 했죠. 대일본 제국헌법에 따라 중의원 선거가 시행된 거. 대일본 제국헌법은 1899년, 중의원 선거가 시작된 건 1890년이에요. 해당되지 않죠. 그죠? 헌법이 좀 더 아이고 잘못 썼네요. 89년이죠. 하급무사를 중심으로 한 막부타도 운동이 전개된 건 1800 이거는 60년대 메이지 유신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정답률에 비해서 문제는 상당히 좀 쉬워요. 이게 몇 년대인지를 파악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1번을 쉽게 답으로 내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번입니다. 가 사건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10여 년간 중국을 혼란으로 빠뜨렸던 가는 마오쩌둥이 일으키고 이끌었다. 마오쩌둥이 이끈 사건 두 개 있어요. 교과서에 대약진 운동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보통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경제와 관련된 거는 대약진 운동이고 이제 뭐 사회주의에서의 뭐 수정주의자 때려잡자 뭐 하면서 뭐 홍위병 어쩌고 등장하면 문화대혁명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르주아와 반혁명 수정주의자들이 잠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규모 혁명을 해야겠다. 즉 수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를 따르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19번 문항의 문항 형식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이 동아시아사 과목이 개설된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던 형태의 문항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주목이 많이 됐는데요. 뭐 이게 엄청난 변화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화가 등장한 건 주목을 할 만하다. 신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생각이 됩니다.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신축 조약은 베이징 의정서잖아요. 베이징 의정서 이거는 1901년에 체결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청나라 때 청나라 때 그 했던 거잖아요. 청나라 때 열강들과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네. 중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중일 공동성명은 이제 국교 회복을 가리킨 건데 이것도 1972년입니다. 1972년. 네. 닉슨이 어디야?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일 공동성명이 발표된 거고요. 5.18 민주운동이 발생한 건 1980년입니다. 근데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전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니은 하나 되겠네요. 2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좀 우리가 보기엔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라는 거죠. 네. 이거는 그 약간 여러분 야매로도 찾을 수 있어요. 신축 조약은 확실히 아니니까 기억 날려버리면은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디귿이 맞냐 안 맞냐를 찾는 건데 문화대혁명하고 5.18 민주운동의 시기적 차이만 구분할 수 있으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쉽게 정답 2번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술실 2체제가 유지되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당으로 통합하며 등장한 2체제에 대해서 말해보자. 2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55년 체제를 가리키는 거죠.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이거를 사회당이 견제하는 이런 체제가 38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체제가 유지된 시기에 동아시아의 사실을 골라보는 겁니다. 한국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개시한 것은 1998년이죠. 자, 선전등지 경제특구가 설치된 건 1980년대고요. 그죠? 1980년대. 네, 선전이 어디냐면은 홍콩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홍콩이 여기 있으면은 홍콩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바로 위가 선전이에요. 이렇게 있는 게 선전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주변 지역을 이렇게 경제특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거 이거 2001년인데요. 요거는 아예 체크를 해주세요. 좀 별표를 땅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사건을 근래에 이 평가 문제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창설된 건 1950년입니다. 6.25 전쟁 때문에 창설이 됐었죠. 군사력 보유 금지 조항이 포함된 신헌법이 제정된 건 1946년입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2번이겠다. 그죠? 선전등지의 경제특구가 설치된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일본에서는 55년 체제라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쭉 한번 동아시아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동아시아사뿐만 아니라 입시에 관련된 정말 많은 정보들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그 저희 이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 키워드는 여기 네이버로 돼 있죠? 네이버 네이버 검색 키워드는 한윤연구소의 학수고대 교육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딱 뜨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 저한테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입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